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밸류 프로그램 이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 전부터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자사주 소각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부터 배당도 많이 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가 진짜로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월봉을 보면 2013년도부터 해서 10년간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2012년도 그때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그때 부동산 PF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메리츠 금융지주는 거의 매수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생각할 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월선을 최근 들어서는 뚫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월선을 보면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단기간에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올해 주가가 거의 한 50% 이상 상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다룰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것만 일단 보시면 돼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사주 소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2022년도 그때부터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회사로 있었던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화재를 완전 자회사화 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더욱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마이너스 1.72%, 소각 전에는 거의 한 1억 7,400만 주가 있었던 게 소각 후에는 1억 7,100만 주로 줄어들었죠. 1.72%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었습니다. 2023년도 11월 때 그때는 2.4%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2024년도 3월 29일 날 그때는 총 2억 300만 주가 있었던 게 1억 9,400만 주로 2억 주가 뚫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4.43% 자사주 소각이 진행이 됐었어요. 원래 이렇게 주식수가 줄어들면 자사주 소각 규모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런 거 없어요. 점점 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많이 하냐 요거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코카콜라랑 그리고 JP모간 체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런 버핏이 진짜로 많이 투자하는 코카콜라도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2010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그때 코카콜라는 자사주 소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많게는 2% 정도 자사주 소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실 텐데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에요. 거의 10년간 영업이익이 거의 옆으로 횡보하다시피 움직이고 있거든요. 배당은 잘 주고 있죠.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는 오히려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었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진짜 많죠. 이거는 사실상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도 아니에요. 2013년도 3월 31일 날 그때 이제 소각전에서 소각 후로 1.72% 전년 동기 대비 아니죠. 2023년도 11월 달 그때 2.4% 그리고 2024년도 3월 달 그때 4.43% 굉장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코카콜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자사주 소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코카콜라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융주인 JP모간 체이스를 비교해보면 JP모간 체이스는 충분히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2018년도에서 2020년도 그때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이거 자사주 비중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 많으면 한 2.5% 정도 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것도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코카콜라랑 마찬가지로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진짜 많은 규모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그 규모 자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메리츠 금융지주랑 코카콜라랑 JP모건 체이스의 주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410% 올랐습니다. 주가가 5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고요. 코카콜라는 24%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82% 올랐어요. 코카콜라는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포함해서라도 메리츠 금융지주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배당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배당을 합치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 대비해서는 주주 환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글로벌 기업들이랑 한번 비교해봤는데 이제 좀 아시겠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진짜 요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납득이 되겠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얼마나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메리츠 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율은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연결 기준으로 안 가져가고 별도 기준으로 가져가거든요. 요런 것만 보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가 진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50%까지 주주 환원을 가져가는 기업이 잘 없거든요. 보통 뭐 30%, 많아봐야 40% 정도인데 사실 40%인 기업도 없어요. 그것도 40%가 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부터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전체로 보면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의 50%를 총 주주 환원율로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50%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는 목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리츠 금융그룹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사실 이런 기업이 잘 없거든요. 보시면 메리츠 금융그룹에서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는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이 진짜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가 인정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이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면 진짜 저는 찾지 못했거든요. 찾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요. 진짜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1분기 실적부터 이 일반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거를 펼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린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기관 투자자들만 이렇게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기업 설명회를 펼치죠.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오마에 모여서 워런 버핏한테 일반 주주들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기업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원래 예전에는 기관들한테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질문에 대해서 듣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2013년도부터 해서 그때도 사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140억 그렇게 크진 않았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 요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보면 4천억, 2천억, 1천억, 500억, 2,400억, 그리고 지금도 5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도 3월 2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부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만 그치지 않고 자사주 소각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죠. 2010년도부터 해서 2014년도 자사주 소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런 기업이 잘 없어요, 진짜.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배당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근원 자체가 돈을 잘 벌죠. 2012년도부터 해서 10년간 메리츠 금융 지주는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고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에 따른 충당금 이슈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환원을 당연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 지주를 투자할 때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PF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겠느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메리츠 금융 지주는 전체 부동산 PF 중에서 98% 이상이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뭐 여전사, 새마을금고 이런 애들은 조금 중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쪽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좀 중순위, 후순위 채권 쪽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근데 메리츠금융그룹은 전체 부동산 PF 중에서 98% 이상의 선순위 채권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PF가 진짜 부실 우려가 생기더라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부동산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 PF보다는 해외 부동산 쪽으로 좀 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부동산 PF의 경우는 선순위 비중이 커서 리스크가 적은데 근데 유럽이랑 미국 소재의 상업용 부동산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부동산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전체 익스포저 중에서 40% 정도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최근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사실 금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게 된 원인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재택근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때부터 좀 이커머스 옛날에는 사실 이마트 가가지고 뭐 장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쿠팡을 통해서 장을 보죠. 그리고 마켓컬리로 통해서 새벽 배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주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AI 쪽으로도 AI가 발전하면 기업들이 그만큼 근로자를 안 뽑겠죠. 근로자들을 안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늘어나면 그 주위에 있었던 상가나 쇼핑몰도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요거는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조금 안 좋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메리츠금융 지주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는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체율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죠. 4.5%를 상단으로 치고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말이 많습니다. 실업률도 최근에는 좀 높아지고 있고 고용도 좀 꺾이고 있죠. CPI 데이터나 PCE 데이터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조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됐었죠. 그리고 캐나다도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죠. 중국도 금리 인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도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은 저금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가 보면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메리츠 금융 지주 밑에 메리츠 화재 100%, 메리츠 증권 100%, 메리츠 대체 투자 운용 100%,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메리츠 캐피탈의 100% 가지고 있는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만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메리츠 화재 같은 보험회사들은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2000년도 초반 그리고 1990년도 중후반 그때 저축성 보험, 고금리의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한 30년간 한 10%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해주겠다, 고금리를 주겠다라고 했었던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팔았는데 이제는 10% 금리가 잘 없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져보면 메리츠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요게 다 손실인 거예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요 손실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분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뭐 나는 7% 정도의 고금리를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뭐 1년에 15% 정도 이자를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지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 메리츠 화재와 같은 보험회사들은 자산 운용 수익률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메리츠 화재와 같은 보험회사들은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채권도 특히나 장기 채권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에 대한 평가 손익도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보험회사 처분을 거의 10조 가량 주고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이 보험회사를 지금 고금리 상황에 투자한 대표적인 원인이 보험회사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리츠 금융지주도 자회사로 메리츠 화재라는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다. 요것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나 뭐 이자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B 쪽도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메리츠 증권한테 좋을 수가 있고 금리가 높았을 때 메리츠 화재한테 좋긴 하지만 메리츠 화재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조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평가 손익이 늘어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노려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밸류 프로그램 요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한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산 소각을 진짜로 많이 한다. 요거는 코카콜라랑 JP모간 체이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요거는 최근 5년간 주가를 보더라도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만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